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토리 보카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니까 조금 나아지고 계신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파이로 하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리뷰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하트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코드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썼었는데, 그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cordia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끝에다가 sincerely yours 보다는 cordially yours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멋지고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이 하트가 코드가 카드로 변하는 것도 좀 보셨죠. 그래서 카디오그램을 심전도라고 하고 카디알로지스트를 심전도를 측정하는 심장 전문 의사라고 했습니다. Heart Doctor가 되겠죠. 제가 우연히 우리 EBS 방송을 보니까 파이로시스, 영어로는 파이로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심장을 우리 heart라고 하잖아요. heartburn에 대해서 심각하게 촬영한 장면을 제가 우연히 목격하게 됐는데, 그게 heartburn은 심장이 탄다는 이야기죠. 우리말로는 뭐 가슴앓이 정도 되겠습니다. 가슴앓이 이렇게 쓰죠. 가슴앓이. heartburn이 있고 이게 우리가 heartbreak가 있는데요. 좀 다르죠. heartburn은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고질병이라고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화병 하니까 우리말에 화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나 화병이나 가슴앓이 같은 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실연당해서 남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앓는 가슴앓이 같은 정도는 우리가 heartbreak라고 해요. heartbreak가 아니고 heartbreak죠. heartbreak.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연인 사이에 실연 뒤에 겪는 아픔 같은 거지만, 이건 평생 뭐 죽은 자식을 잃고 또 그리워하는 아픔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을 가슴에 불이라고 해서 heartburn이라고, 불이 탄다는 뜻이죠. 그걸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파이로라고 쓰는데, 마침 여러분과 코드를 연습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좀 잠시 알려드립니다. 파이로시스라고 합니다. 어려운 정신 분석에서 사용하는 단어지만 그래도 한번, 이 파이로라는 말은요, 불을 나타내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파이로매니아, 파이로매니아는 공화증이라고 해서 불내고 막 이 정신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방화범을 파이로매니아라고. 뭐 경제적 목적에서 방화를 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arson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arsonist. 그냥 파이로에서 나온 파이로, 불이다 정도로 알아주시고, 마음의 불, 가슴의 불. 사실 이걸 우리가 보면 heartburn보다는 heartbreak가 훨씬 더 약하죠. 이게 강하고 이게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뷰를 통해서 heart에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에 코드나 카드에서 나온 전문 용어들도 있었습니다. 뭐 쉬운 것은 여기다가 컨코드를 붙이면 일치였고, 컨센트였죠. 디스를 붙이면 불일치, 부조화였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사람은 신체 일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고대 시대부터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는 사람의 신체 일부나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서 그 언어를 말로써 표현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심장이라든가 손과 발, 눈, 코 이런 것들을, 얼굴을 가지고 설명했다면, 사람 그 자체라는 것도 많이 이용되었을 거예요. 인간이라는 단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는 데모라고 이렇게 많이, 이게 라틴어로 쓴 이 데모스가요,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군중은 다른 말로 하면 mass죠. 우리가 masscom 할 때 mass media는 대중 매체라고 그래요. mass에다가 media는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대중 사이에 들어가서 퍼지는 그런 mass media. 이 mass가 많은 대중을 나타내는, lot of people, many people을 나타내는 글자에 데모스가 들어간 것이, 이제 우리가 민주 정치를 나타낼 때
데모크라시라고 하잖아요. 이 데모크라시. 많은, 데모란 말은 다수의 인간이죠. 다수가 다스리는 정치. 이 크라트는 다스리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다수의 인간이 다스리는 정치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개 한 개개 구성원을 데모크라트라고 그래. 데모크라트. 그래서 미국에는 양당제가 있죠. 데모크라트와 리퍼블리컨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죠. 그때 그 데모크라트는 뭐 다수의 생각을 존중한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이 데모크라트에다가 데모가 아닌 오토를 붙이면요. 독재자가 돼버려요. 혼자서 다스리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오토라는 말은 스스로 셀프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셀프크라트, 오토크라트는 독재자. 데모크라트는 다수가 다스리는 걸 인정하고 따라주는 자. 뭐 이런 정도가.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선동하는 선동가를 우리가 데모고기라고 그래요. 선동가. 에지테이트 하는 거죠.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데마고기라고 합니다. 데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댐이라는 글자를 라틴어 데모스에서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앞뒤로 붙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피데믹 같은 단어가 에피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에피데믹은 풍토적인 이런 뜻을 가는 풍토의.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댐이 사람들 어멍 사이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퍼지는 그런 이야기, 사건, 질병 따위를 다 에피데믹이라고 그래요. 보통 질병에 많이 써서 여기다가 disease를 붙이게 되죠. disease라는 단어는 질병이라고 많이 illness 알고 있지만 원래 근원은 this와 is, 편치 않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단어를 볼 때 이제 이런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접두어 this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고시키다 그러면 저리 보내다 해서 dismiss, layout 시킨 것이. 이때 this는 분리를 시키는 것에 접두어, 앞쪽 방향 안테나 중에 10개 중에 하나였었죠. 그죠? 합, 분리, 위쪽, 아래쪽, 안쪽, 바깥쪽. 그리고 반대와 부정, 그리고 어떤 방향이냐, 뭐 에로 쪽 같은 것이 됐었습니다.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러면 in을 붙여봅시다. 접두어를. 그럼 이거는 사람들 내부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건너서 하는 말로 풍토 여기 잘못됐네. 여기 에피데믹과 인데믹. 여기가 풍토예요. 풍토. 큰일 날 뻔했네. 왜 풍토예요? 풍토는 그 지방 안의, 내의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접두어를 떼어놓고 보다 보면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피는 어몽이에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질병이니까 이건 유행성 질병이에요. 풍토가 아니고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유행병. 사이에 건너 가는 것이니까 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유행성 질병. 따라서 전염병이에요. 에이즈 같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데믹 디지즈는요. 말라리아 같은 아프리카 풍토병을 나타내요. 아까 우리 파이로시스나 가스마리를 어떤 작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병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인데믹 디지즈예요. 인은 인사이드, 안쪽을 나타내요. 에피는 좀 사이 건너갔다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인이라는 이 안쪽의 접두어는 우리가 인에서 또는 뭐 인터에서 이런 것들이 다 안쪽을 나타내요. 또 뭐 인이 변형이 돼서 M자나 P자 앞에서는 M이 되기도 하고요. N이 변형이 돼서 엔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엔돌핀이라는 말에 엔도스카피라는 내시경은 안을 본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안쪽을 나타내는 방향지시어 접두어, prefix.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사람들 안쪽, 사람들 사이사이 퍼지는 병, 그러면 풍토병과 뭐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토병이라는 것은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내에서 많이 번성하다가 그 병균이 사람이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건너올 때 따라와야 되는데 오면 여기 균에 의해서 죽는 거죠. 세균들끼리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떠나면 병이, 옮겨지지 않는 것은. 반면에 에이즈나 뭐 이런 질병들은 계속해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유행성 질병, 에피데믹 디지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데믹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뭐냐면 팬데믹이에요. 데는 사람이니까 이거 좀 어려운 고급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단어들이니까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판은 차후에 다음 강의나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판도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텐데 또 뭐 판테온 같은 게 있어요. 판테온 신전할 때 또는 뭐 파노라마, 우리말로 파노라마, 또 뭐 만병통치약 페너시아 같은 거, 또 판도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판도라.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 모든 경치죠. 파노라마라면 complete view야. 위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경치는 쫙 펴지는 경치란 말이죠. 그래서 파노라마식이라고. 판테온은 모든 신을 다 모아놓은 신전. 높이가 뭐 68m나 되나요? 엄청나게 큰 판테온 신전이 로마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고대 건축물 중에 가장 뛰어난 건물로 손꼽히는 판테온 신전이 그 로마에 가면 모든 신을 다 한 곳에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나.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퍼지는 병, 이거 역시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세요. 에피데믹과 팬데믹은 전염성, 유행성 질병이고 사람들 사이에만 퍼지다가 말아버린 병은 그 지방 고유의, 뭐 그 지방 내의 고유의 질병,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에만 있는 화병을 뭐 프로그램에서 제작해서 설명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데모라는 말이 중심이 돼서 쓴 것이, 데모가 데모크рат과 리퍼블리컨 이런 민주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 계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층.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좀 여러분들의 이 서양 문화적인 상식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데모크라스를 알면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걸 알아야 할 것이고, 그걸 좀 설명하다 보니까 원래 인간은, 이 사람은 사람이죠. 이 인간은 세 가지 층으로 고대 시대부터는 분류했어요. 귀족층이 있고요. arisocrat. 여기에는 이제 뭐 bureaucrat 같은 관료들도, 이제 정치 관료들도 포함하죠. 귀족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클래스는 뭐가 있냐면요, 평민, common people이 있어요. common people을 뭐라고 했냐면, 어렵죠, 이 단어. 플레비언이라고 해요. 이것도 라틴어 다수의 평민들, 평범한 사람, 보통 ordinary people을 말할 때 쓰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국민투표라는 플레비사이트가 나온 거예요. 어쨌건 평민이에요. 두 번째 형태는 평민이야. 그래서 왜 우리가 종족을 트라이브라고 하게 된 것도 세 가지로 분류했다는 뜻이에요. 트라이가 트라이앵글의 3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종족은 뭐냐면 모든 고대 사회의 바탕을 만들어냈던 여기에 슬레이브가 있어요. 슬레이브. 노예 계층이 있어요. 노예. 평민과 노예 계층. 이 노예들이야말로 고대 문화사에 빠질 수 없는 하나의 구성 요소였는데, 여러분 노예는요 어디서 근원이 생겼냐면, 이 슬레이브라고 하면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상식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슬라브 민족은, 슬라브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많이 유행했던 그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상들이 주로 노예를 그 정복에 의해서 잡게 되는데, 주로 슬라브 지역, 지금의 보통 이 러시아 그쪽 이 동부 유럽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정복 전쟁을 벌여서 이긴 다음에 그 사람을 잡아온 거지. 일종의 노예의 원래 근원은 뭐냐면 이 POW라고 하죠. Prisoner of War. POW로 보통 그
전쟁 포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전쟁 포로로부터 잡혀온 것이 노예였어요. 그래서 세 개의 계층, 귀족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민인 상공업을 하는 농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층이 하나 있었고, 그 노예를 부리면서 그 일을 해나갔던 그 밑바닥에 있는 층은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얻어온 노예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력을 활용한 그 고대 사회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판테온 신전은 로마에 지어져 있지만,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더 위로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 신전을 지었잖아요. 거대한 그 기둥의 그 신전. 그거 누가 지었겠습니까? 노예가 지은 거예요. 자유민들도 노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몇. 집안에 한두 명씩 가지고. 노예 하나, 소 한 마리가 만약에 50만 원이었으면 노예 하나는 한 150만 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금도 그리스 동전 중에 드라크마라는 게 있어요. 1드라크마가 한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러는데, 50드라크마 정도 주면은 이게 이제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노예를.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를 사고 파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는 없었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죽이거나 아니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는 같이 살 수 없어서 하층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 파르테논 신전을 지을 때 물론 아테네 민주정치가 발달해서 나중에는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노예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 무거운 돌기둥을 지었던 그 바닥 세력은 노예였습니다. 결국은 노예 사회가 붕괴되면서 자유민이 귀족층에 대항하면서, 귀족들이 이 전쟁은 누가 했냐면 그 평민들이 플레비언이 나가서 했어요. 노예들은 잡아오면 밑에서 집안의 일을 시키고 귀족들의 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점점 노예 수가 불어났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전쟁에 가서 숫자가 점점 줄어가지고 오고, 결국은 위기감을 느낀 평민들이 봉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 아테네 민주정치의 뿌리는 평민들의 반란. 거기에 바탕이 있었던 건 노예들의 그 어떤 희생과 땀에 의해서 고대 그리스 사회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가 이런 세 개의 계층 정도의 의미는 데모크라시를 안다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걸 하나 써놨는데, 여기 조개 껍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귀족들을 몰아내고자 아테네 민주정치를 세웠는데, 귀족들을 몰아내고 어느 정도 기원전 443년 정도부터 이제 이게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부터 이제 이 도편 추방제 같은 것이 등장해요. 우리는 영어에서 이걸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알았어요. 제가 여기다 18이라고 써놓은 건요, 이렇게 발음 조심하시고, 여기에 이 18살 이상 되는 남자는 아테네 민주정치에 민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했냐면, 단어로 보면 오스트라는 말이 조개 껍데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도편 추방제라고 그래요. 도자기 파편에서 도편. 우리나라는 내륙이고 뭐 이래서 도자기 흙으로 뭐 도자기를 구운 이런 데서 도편 추방, 그 도자기 파편을 가지고 무슨 투표 용지로 썼다는 거죠. 종이가 있기 전에. 근데 이 당시에 종이가 있기 전에, 물론 나중에 이제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 썼지만,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해안가에 있는, 거기도 반도니까 해안이 많이 발달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그 쉘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만약에 6,000표나 뭐 5,000표 정해진 표를 얻으면 그 사람을 국외로 추방시켜요. 이게 국외 추방이에요. 마치 우리 뭐 expatriate라고 하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 expatriate. 이렇게 그 언어는요, 근원 이 조개 껍데기로부터 이런 추방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행위를 글로 적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개라는 그래서 뼈가 os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경화시키고 딱딱하게 만들다라는 말은 ossify라고 그래요. 전골요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뼈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져서 치료해주는 사람이죠. 오스티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런 단어들에도 지금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넘기면서 이 사람을 나타낼 때 데모, 군중도 있지만 people이라고 우리가 쓰는 이 글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 populus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팝이 들어간 우리가 인기 팝 인기가요 있잖아요. popular송 할 때 그 팝이라는 단어가 인구라는 population도 있고 또 대중이라는 populace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아까 mass나 데모를 나타낸 거죠. 라틴어로 이게 데모스라는 말을 나타내는 mass예요. mass나 많은 사람의 숫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쓰면 좋으냐면 populace 말고 multitude 좋아요. 많은 수의 인간 multitude 도 괜찮습니다. 대중을 우리 말할 때 데모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매스컴의 매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맙이라는 단어도 써서 또 표현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 a lot of people 좋아하세요? 이 people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공통적으로 말할 때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 여러분도 인간, 사람, 군중, 대중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다. populace도 있고 multitude도 있고 mass도 있고 map도 있고 또 이 lot of people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인구를 population이라고 해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D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D는 아래 degrade, upgrade 할 때 D 접두어가 이게 들어가면 인구가 떨어져 내려간다는 감소의 인구지요. 인구 감소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opul에서 people 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 종이의 근원이 아까 제가 파피루스라고 했는데 파피루스는요 영어로는 papyrus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papyrus. 이 papyrus에서 페이퍼가 나온 거 보면 좀 많이 사운드가 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purple people, papyrus paper, poppy. 그래서 우리는 파피루스. 평화라는 단어도 보면은요, 팍스 로마라 할 때 그 팍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로마의 평화 있잖아요. 로마의 군대가 강해서 절대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길을 닦아놓은 로마 군인이 며칠 내로 가서 진압을 해버린다. 그 소문이 퍼져서 로마가 강성할 때는 아무런 태평성대를 이뤘다.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요. 미국의 세력하에 전쟁을 잠잠하게 한다. 팍스가 피스를 나타내는 말인데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걸 피스라고 본다면 그죠? people을 popul에서 나왔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제 언어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변종이 생기는 거죠. 변형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거기 population 그 로마 시대 당시에요. 로마 시대 그 인구 조사를 했었는데 그걸 센서스라고. 우리 센서스 자체가 이제 조사니까 센서스라고 하고 인구조사, 지금은 인구조사지만 그 당시에는 국세조사였어요. 여기에 국세조사관을 뭐라고 하겠어요? 센서라고 하겠죠. 그죠? 센서. 여기 센서에 우리가 말하는 이 센서는 아니겠네요. 그죠? 이 센서는 스펠이 S자고 감직이라는 기구고 이것은 조사관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감독자예요. 규율관, 감독관, 황제의 직속기관이었다고 그렇죠. 탈세, 귀족들도 벌벌 떨었던 우리나라 제도로 보면 암행어사 제도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보면 성모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타향에 가서 뭔가를 하러 간 거죠. 배부른 사람이 갔을 때는 상당히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건이 생겼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센서스 조사였어요. 집안의 식구는 몇 명이며 재산은 얼마나 있으며 또 동물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서명하는 곳이 그런 이 센서스였는데 그때 같이 이제 남편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려다가 산기가 있어서 아기 예수를 낳은 곳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해 거기에는 이 센서스 조사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구가 나오면 이런 센서스 같은 것도 상식적으로 좀 끌어내 보시고 우리가 보통 아까 리퍼블리컨 이 퍼블릭이라는 말도 썼는데요. 이 팝과 또 하나 단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팝이 이렇게도 변해요. 그래서 어떤 변화형을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팍스가 피스로 변했듯이 크로스가 크록스 뭐 여기 아기 예수 얘기 나왔으니까 크루시파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에 처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로스라는 거죠. 지금 발음이 소리가 크로스 변형이죠. 그런 변화와 똑같아요. population의 pop이 요 팝으로 변형이 되면서 대중의 이렇게 했어. 그래서 대중적인이란 말을 public이라고 그래요. public facilities. 대중 이용 시설물들, 편의 시설들이 되겠죠. 여기 publicize라고 이렇게 쓰면 브로드캐스트죠. 우리 방송한다는 말에 어나운스나 브로드캐스트를 많이 쓰는데 널리 알리는 것을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요. 대중에게 알리다. publiciz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Republic of Korea 이렇게 쓰면 우리가 리에다가 민주공화국이다 그럴 때 Republic of Korea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Republic.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죠. 공화국이라는 말은 또 모든 사람한테 인쇄물을 이렇게 퍼뜨리고 뭐 알리다. 출판하다는 말에도 퍼블리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퍼블리시나 퍼블리사이즈나 대중한테 뭐 아는 사람한테 알리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이 많이 쓰는 우리 약자 중에 그 PR이라는 단어, PR한다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는 자신을 남들한테 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public relations라고 해요. public relations. 여기다가 PR의 뜻은 public에다가 relations. 홍보활동, 선전활동이라고 그래요. 선전이나 홍보, 섭외활동. 어떻게 해요? 대중한테 하죠. 대중에게 하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하나만 더 참고로 예를 들어 볼게요. CPA. 우리 자격시험 중에 공인회계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격시험이 있는데요. 이게 certified, 확인된 이런 뜻이에요. 확인된,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에게, 공공의 공인이죠. 공인에다 회계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회계 업무를 만드는 이 어카운트예요. Certified Public Accountant가 CPA. 그때 공인 회계사란 말은 공인받았다는 뜻이에요. 공인은 대중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아테네 민주정치를 꽃피운 데모크라트의 글자는 댐 사람과 크라트 두 개로 나뉘어졌고 크라트는 물론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단어로 오토크라트, 데모크라트, 플루토크라트, 뷰로크라트 뭐 이런 크라트이 또다시 붙지만 댐을 붙였을 때는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를 말합니다. 거기에 접두어에 판데믹이 붙으면 모든 사람이 에게 퍼지는 질병, 뭐 유행병, 전염병 등이었었고 또 우리가 population에서 나온 그 인간의 사람의 집단을 우리가 인구라고 할 때는 population이라고 인구수가 줄어들면 depopulate의 Republic of Korea 또는 뭐 방송하다 대중한테 많은 사람한테 알리다 publicize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